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넝쿨째 굴러온 한국 계엄령이 가져온 은혜란 이란 제목으로 마이카 맥카트니라는 기자가 뉴스위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판입니다. 중국식 민주주의 우위의 뒷받침으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이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소동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중국의 논조에 뒷받침을 주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들은 수시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국을 대비시켜 자신들의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이야말로 안정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직권남용.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분석 사이트 38로스의 디렉터인 제니 타운은 미국 정부가 윤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윤 씨의 안보 중시형 접근 방식을 통해 방위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식민지 지배 등의 유산을 이유로 오랜 기간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미일 삼국의 틀이 깨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 연이어서 스팀슨 센터 타운은 조만간 한국에서 해산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연 그럴까요? 해산 총선이라는 것은 글쎄요, 해산 총선이면은 국회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 선거가 아닌 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들과 윤씨 측근들의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윤씨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하야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자.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 해산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요게 좀 센세이션하네요. 오늘 윤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진심으로 사과,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오늘 10시 3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제2계엄 같은 일 없다. 전국안정 방안 당의 일임. 담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 10시에 저간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하면서 담화를 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또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함께 정부와 함께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한동훈 당대표에게 힘이 실려지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이는 불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실패 결정적 원인 707 특임단 태운 헬기
공군 허락 못 받아 국회 도착 48분 지연. 정춘신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저도 한 실패 원인을 그 두 가지 정도로 이미 방송을 했죠. 이 계엄에 찬성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엄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실패 원인이 뭐냐? 우리는 그 실패 원인이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혼선이죠. 그 경찰청에서의 그 또 그 국회 출입을 허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군인들이 계엄을 하겠다는 애들이 그 뭐 그렇게 늦게 소수만 와가지고 그 또 하겠다는 거. 이미 이제 저도 그 군인들의 그 숫자 뭐 이런 등등을 좀 문제시 삼았는데 국회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김종대, 김영현 위주 극소수 계엄 지휘계통 혼선, 육군 헬리콥터를 타고 온 계엄군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운영한 국회의원보다 더 늦어진 이유와 관련 계엄군 지휘부의 판단착오 등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장에서의 혼란과 지연 사태 등이 빚어져 계엄의 실패로 이어졌다며 성공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날 특전사 병력에 출동되기를 시켰어야 했다. 김 전 의원은 계엄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의 그 사과 담화문에서도 나오듯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본인이 이제 또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다른 뉴스로 이재명 외신의 윤 정신상태 위험 이해 못할 짓 버릴 수도 출처 SBS 뉴스입니다. 프랑스 AFP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목만 인용하고 제가 꾸준히 그 원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인격모독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것으로 나온다면 그건 수준 높은 사람이라면 원인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는 정신상태가 정상이냐라고 바로 반문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정치 고수라면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하수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는 영프 주요 언론이 왼쪽으로 편향적으로 취재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AFP가 그 이재명이를 그 인터뷰했다는 프랑스, 또 영국 BBC도 마찬가지고요. 걔들은 뭐 좀 편향적인 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을 뜨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이제 그 20대, 한국 20대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1.3%였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코리아 웨이브라고 머니투데이 일본판입니다. 원래 제목은 한국 20대의 43%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14년 대비 12.5%포인트가 올라갔다. 청룡상인가 그거에서 뭐 박수도 치고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한 연예인은 똘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누구 있어요? 여배우의 그 표정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 뭐 프리섹스 하고 뭐 이런 것 이 좌파들의 DEI 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얘도 정우성이도 레프트적인 애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평생 데리고 살 얼굴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봐서 이런 미남이 볼 때는 문갑이라고요. 장관
뭐 20대 애들이 그렇게 그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대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이걸 쓴 거거든요. 20대 애들이 결혼 후에 자녀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반이 넘는다는 게 또 중요하고 아직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내세워 줘야지. 이 코리아 웨이브 애들도 지금 마치 정우성이가 면피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정우성이 나쁜 놈이지. 이거는 뻔한 겁니다. 나쁜 새끼지. 까놓고 얘기해서. 돈으로 그 부양, 금을 주겠다,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했대는데, 자간, 오래 그 연예인 생활을 하더라도, 말썽이 안 나게 잘 하긴 해야지. 김용겸 배우가의 늙은 배우가 70이 넘어서 애를 봤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왜 그런 거는 좀 조용히 넘어가고 이런 것만 또 왜 부각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뭐 계엄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한국과 일본의 최고 무기 딜러들은 러시아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트리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2월 6일 보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최고 방산 제조업은 2023년에 거의 4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러시아 최고의 무기 거래업체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본사들 상위 4개 기업의 총 30%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일본이 이렇게 또 많이 있을지 몰랐어요. 총 3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일본은 수출보다도 자기네들이 이제 국방비 증액을 해가지고 군비를 좀 비축하는 거로 군비 확장을 하는 거로 보통 국가화하는 거로 이해가 되고 또 수출을 하는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의 방위 산업도 만만치 않을 것만큼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무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화그룹은 2022년 세계 42위에서 2023년 24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옛날부터 방위 산업이었고 후지스도 좀 거론이 돼요. 후지스 하면 우리는 보통 컴퓨터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전자무기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것은 한화 무기 전시회에 나온 K239 춘무 로켓 포 시스템과 같은 무기. 이 폴란드는 올해 MLRS라는 것을 한 10억 달러 정도 주문을 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간만에 자기네들 무기 체제 보도가 나왔어요. 국산 장사정 미사일 발사 성공, 스탠드 오프 방위력 정비의 장비청, 지지컴 방위 장비청은 6일 적부대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하는 스탠드 오프 방어 능력 획득을 위해 장사 정화를 추진하는 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에 대해 첫 발사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시험은 완료됐으며 장비청은 계속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의 조기 구축에 임한다고 하고 있다. 개량형은 12식의 사정 거리를 약 1000km로 늘린 것이나 함선이나 항공기로부터 발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복수의 타입을 개발 장비청에 의하면 시험은 10월에서 11월
도쿄 신지마의 항공장비연구소 니지마 지소에서 합계 5회 실시, 지상형을 3회, 함선형을 2회 발사해 모두 정상적으로 비상의 유도성과 속도에 관한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요거는 그 장사정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네요. 일본의 그 항공장비연구소 니지마라는 데가 마지마 이렇게 들어가면 마가 들어가면 어떤 섬인 것 같은데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죽음의 메시아 트럼프와 계엄령 치열한 한수 싸움. 탄핵이 진짜 목적. 경호나 니는 알제? 이라고 2024년 12월 6일 날 목루 부부방송이 한 내용인데 이것도 기록에 좀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현란하긴 하지만은 그 현란한 상관관계의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 그 관점이 신선하고 또 그 보는 관점이 좀 넓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풍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란다고 추천하네요. 태극기 부대의 촛불 집회 뿌리는 같다. 정치에는 도덕이 없다. 일반인들은 계엄엔 별로 관심이 없다. 결국 국회의원들끼리 싸움이 되었다. 한국에 계엄령이 있던 날 트럼프 한국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다. 가파도 꼴리온의 오페라 성당에 있었던 거하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물병자리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성당으로 바뀐 노트르담 성당. 트럼프 12월 4일 프랑스에 마크롱 대통령이 안내를 하고 새로 그 불이 타서 새로 진 그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하는 그런 기사를 소개를 하는데 이 천문을 또 연구를 해서 그런지 여기 그 달이 있는데 달과 금성이 같이 있는데 이번에 명왕성이 같이 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토성하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한국의 그 계엄 사태하고 프랑스의 그 마크롱 그 내각 그 불신임 이거하고 맞물려서 좀 그 얘기를 했네요. 그 팔로우드 레빗이라고 12간지 보면은 그런 게 왜 같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런 이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자관 천문 그 점성술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샤머니즘이라고 천문 샤머니즘이라고 명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관심을 먼저 끌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상관관계로 이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권과 이권의 대립관계 아니냐. 초승달과 금성 거기에 이번에 명왕성이 나타났는데 이 명왕성의 뜻이 죽음의 신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플루토늄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뒷걸음치는 프랑스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의 멤버가 미국에서 죽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라우렐 캐년 하우스 파이어 이런 데서 죽었다. 사망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 그러고 뉴욕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도 피살됐다. 사전 위협이 있었다고 하고요. 요거는 그 트럼프가 12월 4일 날 프랑스에 가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는 그 노트람 성당 그건데 12월 6일 날 그 국회에서 내각 총사퇴 불신임을 처리했어요. 우파 총리를 앉혔다. 프랑스 전역 11만 명 참가 바르니에 총리 반대. BBC 코리아 이재명 단독 인터뷰 등 영푸는 한국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마크롱 트럼프에게 항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원인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헤즈볼라에 이어 그 유엔군 주둔지도 공격을 했다. 그리고 10월 14일 유엔 기지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 요거는 그 헤즈볼라 이어 어디죠? 딴 데도 주둔지까지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하원서 정부 불신임한 가결 1962년 이래 처음. 우리나라 그 플랫폼 뉴스는 우리나라 그 계엄 때문에 이런 뉴스가 그 앞머리에 이 표출이 안 되게 나왔었는데 찾아보면은 나오네요. 이명동 뉴시스에서 12월 5일 날 보도를 했네요. 새벽 06시에 찬성 331표로 의결 정족수보다 43표. 바르니에 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 LFI 마크롱 퇴진의 조기 대선 실시해야 우리나라는 조기 총선 실시해야 미국 싱크탱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제이면서도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수를 안 쓰고 프랑스는 그 내각 불신임안 이런 방법을 쓰네요. 이는 1962년 당시 프랑스 총리이던 조르주 뽕피두 전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에 패배한 뒤로 처음이다. 그 결과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를 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에 뽕피두 당시 총리를 다시 임명했다. 이런 게 있네요. 불신임만 가결로 지난 9월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1958년 세워진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마크롱이 좌파 대통령인데 좀 극우가 득세하니까 우파 총리를 나이 먹은 이 바르니에 총리를 임명했는데 이번에 또 전체 내각이 불신임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그 불신임은 2022년도 예산을 두고 충돌해왔다. 예산안 때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권은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그 재생에너지 쪽은 왕창 올리고 뭐 이런 등등 뭐 좀 예산 때문에 싸움질했고 또 프랑스가 우리하고 벌어진 게 뭐 유사하다면 유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프랑스는 대통령이 권한 강한 대통령제라서 총리는 국회 인준 없이 그대로 임명한다. 총리가 추천한 장관들을 역시 즉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신임이 가결되면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임시총리 과도내각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며 새 법안이나 규정을 제안하거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부언 설명도 하고 있네요. 지지율 20% 총내각 불신임, 대통령은 왜 사임하지 않을까? 이화진 기자가 KBS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도 안 물러난다고 본인 스스로는 안 물러난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마크롱도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지 매체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한 의회 간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통도 불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둘이 좀 닮은 건가요? 범원한 불통 마크롱, 야권과 협치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 마크롱의 별명이 주피터라고 비유를 한다네요.
정치력과 정책에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난 7월 열린 조기 총선에서 대패 야당의 제1당을 뺏겼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구구정당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내년도 예산은 대치 속에서 정부의 의회 패싱이 제1당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NFP와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RN의 협공을 불러 내각을 붕괴시킨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 사임 압박에도 국권, 현지 매체들 레임덕 진입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국정 동력을 상실한 마크롱 이번 총리가 인선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존경을 받지는 못할 거라 이렇게 이제 판단한답니다. 배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 유엔이란 이란 편 아닐까? 유엔은 이란 편 아닐까? 레바논 유엔기지 군대본의 점령,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석유를 받은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항복한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루트는 2025 테마 트럼프의 SMR 이런 걸 해나가는데 한국 SMR은 윤석열이 추진하고 이재명은 반대해서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항복력파는 일본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좌파들의 운명이 변할 것이다. 한국 좌파 과연 득세할 수 있을까? 아프간 트럼프에게 화해 제스처 보내고 있다. 아프간도 바이든 미국은 한국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 왜 바이든은 기분 나빠할까? 프랑스 편이기에 영국도 같은 편이다. 계엄군이 총을 겨눈 적이 없다. 검은머리 외국인들 요것은 머리는 한국 사람인데 생긴 거는 행동거지 보면은 외국 놈들 같이 영국이나 프랑스 놈들 같이 동조를 하는 게 국내 좌파 애들 같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두 편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일본 실세 아소딸의 딸이 프랑스 로스차일드계와 혼인을 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의 우익은 미일 동맹만 원하지 한미일 동맹 원하는 게 아니다. 오스틴 미 국방 한국 공무원 취소 일본만 간다. 신경 쓸 것 없다. 임기 말이니까 효과 없다. 일본만 가서 뭘 하더라도 오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시각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오면은. 미 캘리포니아 해안 7.0 지진 발생 KB뉴스 12월 6일 날 마크롱이 항복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불신임 받은 날이죠. 바다 중간쯤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성동 격서 이런 비유를 하네요. 인공 지진을 몰고 오는 11월 26일 방송 이런 게 했었대요. 이 진원지 깊이가 0km라면은 지상에서 뭐가 진원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인공 지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적들을 다 부하들이 다 죽이고 있을 때 자기는 성당에서 손자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거를 비유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하네요. 참 현란하긴 합니다. 상관관계로 쭉 풀어나가는 게. 그런데 이런 시각이 있네요. 이번 계엄령의 목표는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아까 지진 얘기는 계속하면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좌파의 성지에 지진을 인공지진을 일으킨 거 아니냐 확실한 근거 아니지만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우리나라 지난 국회 총선 이런 것들
미 부정선거 투표지 대한항공 전세기가 운송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FN투데이라는 데서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에 갔다. 허겸 기자인데 언론 매체는 그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계엄금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뭔가 느낌이 뭐 좀 쎄하다 그런 얘기예요. 콩고 선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M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콩고 그 저항 운동가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 말라 콩고에 경고했었다. 민주 콩고서 화물기 추락 대통령실 직원 등 8명 사망 추정. 한국경제 2019년 10월 12일 날 보도 내용이고 적자 회사가 1000억, 흑자 회사, 전자개표기사 미루의 성장 비밀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왜 종중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가? 친중을 넘어서 이제 그 종속된 종같이 굴종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가? 김정은은 친중 장성택이와 관련 있는 자들을 모두 숙청했었고 김정은은 지금 친중 세력을 다 제거했었다. 윤석열 탄핵 세력은 사실 뒤에 중국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김민전이라는 국힘 의원이 결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는 친미와 친북과 친중 간에 있어서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소추 문내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네요. 마크롱도 항복했는데 빨리 처신 정리하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네요. 그런데 마크롱도 안 물러나겠다는데 그 내각이 불신임당했으면은 이제 그 한마디로 그 마크롱도 쪽팔리기는 하는 거겠죠. 그런 뭔가 정치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어서 그 부부 방송이기 때문에 그 여자분인 티르라는 그 아이디로 하는데 이게 티르라는 또그 인디 화장품 회사 이름도 있어요. 그 티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플러스 5당의 탄핵 남발 의미와 전략 수정, 더불어 이재명당의 탄핵 자충수로 국정마비 탈출각이 생길 것이다. 방탄 이재명당의 검사 탄핵은 가결됐고 박찬대 대통령실 검찰 특발비 없앤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 그런 국회의원도 자비로 활동비 역시 한번 해보지. 그렇게 특별활동비 예산 자르면은 탄핵 발의 앞두고 이정석 국방장관 사의 표명, 이동관 사의 표명은 뺑소니, 윤 대통령 탄핵 전 사의 수용,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자진 사의 표명 전술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자, 끝나큰 소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탄핵 당하느니 내가 그동안에 관도 갔어. 그렇게 하고 또 임명하고 또 탄핵하고 지리멸멸한 그 인피니 같은 무한반복적인 것을 아이솔러트라고 제가 꿈에서 봤던 거. 이거 어떻게 끊는 방법이 뭐냐. 그 꿈에 그런 예시 꿈을 꿨던데 그 계엄이 일어났단 말이죠. 실패했지만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 이상민 행안장관 또다시 탄핵 위기 국면, 사법부 행정부 모든 기능 마비, 윤통의 탄핵 헌법재판소 심리 없어도 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무조건 윤통의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목표, 국정 마비가 목표다. 야당은 나경원 탄핵 부당함 알리는 공개의총 제안, 국힘 내 내부의 싸움, 나경원이 딴지 거는 상황, 한동훈 왕따시키려는 친중 나경원의 기존 기득권들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해야 된다는 거로 따로 그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이 국힘 내에서도 그 지금 세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 내 친중 것들이 윤석열 친이대로 둔갑질했다. 나경원이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기적이면 윤통이 오죽하면 그랬을 거라는 발언 등으로 마치 계엄령이 대통령 개인 감정으로 발동된 것처럼 프리엄시며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재명이하고 똑같이 국힘 내 친중 것들 물갈이와 이재명 패거리의 수정 전략인 헌재 정상화 없는 국정 전체 마비 전략을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 최고위 소집 한동훈 메시지 주목. 속보 이재명 한동훈의 여야 대표 회담 제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이가 볼 때는 절실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이다. 김무성, 나경원, 원희룡,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2016년 그때 원희룡이도 좀 젊었네요.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저기 성형수술하기 전에 얼굴을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되게 못생겼는데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미인으로 재탄생한 얼굴이에요. 이 나경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했던 한동훈, 박근혜가 당부한 말이 뭐였을까? 사실 윤석열 검찰지검장인가 할 때 손잡은 10년 악연 윤석열 박근혜 만남. 박근혜 언니가 그래 니들은 니들 그때 그 역할을 뭐 하냐고 했겠지. 내가 뭐 모르는 건 아니야. 내가 병신이었지. 스스로 이제 박근혜 언니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순결에 윤 대통령 한동훈과 독대 윤이 먼저 요청했다. 내용은 없다. 그냥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야당 선관위 CCTV 영상이 있고 계엄군 전산 서버 촬영, 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야당 선관위 CCTV 영상 입수, 계엄군 전산 서버 촬영 이런 거를 계엄군들이 이렇게 그 선관위에 진입을 해가지고 뭔가 조사해 갔다는 얘기예요. 윤통은 비상내각 구성하고 이선 물러나고 뭐 이런 해서 그 시도지사 협회 긴급회의 브리핑 이런 것도 좀 있었다는 얘기도 참 그렇죠. 상관관계로 그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는 정권으로 갈 것이다. 좌우 간첩 맞쪽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선관위 수사로 좌우 맞쪽애들 무더기 당선 부여 가능성 한동훈이 50명 줄이겠다고 했던가. 국회에서 해제 불가능한 진짜 계엄령 가능. 입법 독재 없이 간첩법 확대 가능. 전국 방방곡곡 간첩들 수사 체포 가능.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이번에 그 계엄 실패지만은 사실 목표가 선관위였던 거 아닐까? 국회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거기에 진입해서 차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 측근이 그 부정투표 조사를 그 어떤 방법 이런 거 막는 방법 이런 거를 조사해 갔다는 것 같이 뉴스가 되잖아요. 오마이뉴스에서 검사 탄핵에 검찰 동호회 국회의원 처단 이재명 제거. 검찰 동호회도 이제 그 퇴임한 검찰들이 씨발 그 못 참겠다. 이재명이 제거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제거라는 말로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요즘 제가 쓰는 거는 터미네이트라고 아니면은 그 일리미네이트라고 그러나요? 차관 제거한다. 네. 이재명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검찰 동호회는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탄핵 추진 경우의 수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가결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고 헌재 정상화가 돼야 되며 헌재 마비 속 지속이 된다.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해야 되니까 가결이 된다면 헌재 정상화의 경우는 기각선고까지 2개월, 노무현 때 2년까지 3개월, 박근혜 때 헌재 정상화 경우 국정 탄핵 남발 심리도 이루어짐, 이재명 방탄 민주당 국정마비 책임 부담, 검찰 수사 정상 진행으로 체포 가능성 높아짐. 이 탄핵을 했는데 이게 남발했다고 심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재명이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헌재 마비가 지속이 되는 경우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지속이 되면서 대통령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마비 지속은 대국민적 탄핵관심사로 헌재 정상화가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민주당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7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방탄민주당 국정마비 책임 부담들이 자기네한테 거꾸로 돌아오려고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상 진행으로 체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참 신박하고 쌈박한 그런 논리 전개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보니까 왜 선관위를 왜 계엄군이 들어갔을까? 그런 거에 대한 왜를 자꾸 물어봐 가지고 뭔가 그게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선관위 서버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군요. 탄핵이 되든 뭐든 재선거를 하든 뭐든 우선은 부정 개표가 없어야 되겠죠. 부정선거라기보다 부정개표가 없어야 되겠죠. 그걸 사전에 예방해 놓고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그 플랜 B가 있었다는 거에 무게가 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 형은 진짜야. 누가 있는지 패러디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찐 광기 앞에 조용해진 가짜 광기. 김정은이는 가짜 광기고 진짜 광기는 윤석열 아니냐. 북한 김정일이 요즘 이상한 말이 조용하다. 트럼프가 성질 낼 때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용과 분노,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대화하기 전에 그렇게 표현했었죠. 한동훈이가 그 트럼프 퍼포먼스를 흉내를 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 그 트럼프 형 편이야. 나 좀 알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 한동훈이가 트럼프한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은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정식 취임을 하니까 그 전에 트럼프 입맛에 맞는 한 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그 종속됐다면 종속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는 그러면 자주 독립정신이 있는가? 그건 아니죠. 걔도 그 종중이죠. 걔는 쎄쎄죠.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다 이권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치열한 수싸움의 카오스 장막대 핵심, 한국 내 간첩 색출, 북한 압박, 트럼프 빠른 로우 중전, 대만전 발생 시 미국 공급망이자 병창기지를 한반도가 해야 된다. 한국 안전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함께 대륙 진출, 무역 허브, 신정당 동력, 한국의 밝은 미래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한국의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다. 윤통 독자적으로 계엄령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 난 모르지만은 저는 어디서 정보들을 입수하는지 모르지만은 상관관계 진행의 수라고 진행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국내 관점에서 우리들이 세계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송 자세고 제가 그 싱킹브리지 타임즈를 하는 객관적이고 그 합리적인 어떤 논리로 인식을 자꾸 해보고 싶은 욕심이나 그러나 이제 저는 인과관계 중심으로 그 수많은 전문 지식은 없지만은 하는 거고, 이 상관관계 방송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와 그걸 연결을 한 그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고 그 골드랩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진짜 과학이 시작된, 뉴턴부터 시작된 그런 거죠. 이 세계를 인과관계의 논리로 접근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은 싱킹브리지 타임즈도 계속하지만 세상이 상관관계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또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 입장에서 저는 인과관계로 자꾸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뉴스는 그 계엄령에도 중립 박는 분 처음 본다 논란에 슈카 옹호할 생각 전혀 없어 해명 물음표는 제가 붙였어요. 최희정 뉴시스에서 보도했는데 이게 유명 유튜브 300만 이상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일반 그 언론 기관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생긴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립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중립도 찬성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 좌빨 그 독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했었대는데 이 사람은 뭐 금융 중심 전문가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중과부정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 계엄령 옹호하려고 했던 거냐, 찬성한다는 의견이냐, 그거 가지고 공격을 당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과 방송을 했답니다. 해명 방송을. 미국에서 펜타닐이 걱정되는 이유, 피터 자이안 12월 6일 뉴스레터입니다. 자관, 이게 지금 펜타닐은 거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코카인 공문명에 사용되는 멕시코 카르텔을 뒤흔들고 있다. 소규모 파벌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그 마약 카르텔 같은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쉽게 만들고 유통이 되고 아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마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역 관세하고 지금 연계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펜타닐이 미국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은 우려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식 그 표현인데 자관 미국이 지금 펜타닐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고려엔 860 들여 816억 들여 지분 0.32%더 추가 취득을 했답니다. 땅 따먹기 할 수 있는 지분은 전체 주식의 1, 2% 정도인 장래매수 물량뿐이 지금 안 남았다. 자관 1월 23일 날인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3일 후에 지금 그 임시 그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이사회죠.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영풍과 MBK가 추천한 이사들이 그 가결이 되면은 경영권을 뺏기는 거고요. 가결이 안 되면은 고려아연이 계속 그 최씨가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고려아연의 우호적인 정책을 좀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어느 편에 쓸 거냐. 이것도 이제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고려아연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편? 좋은 편? 아니에요. 그건 이권 싸움이고 그다음에 이 경영권 싸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3세인데 저 얼굴 딱 한 번 인사를 했었어요. 아이소 심사 가가지고 공장에 소장으로 잠깐 이게 경영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소 심사 왔습니다. 인사를 한 번 했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긴 하죠. 그리고서 바로 그 본사 올라가 가지고 부사장 했다가 바로 또 1년 단위로 진급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경영을 3세로 넘겼는데 영풍은 지금 2세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에 안 물러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게 EU 트럼프 기한 미의 파격 제안 김리안 한국경제 11월자인데 가져왔어요. EU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뉴스가 이제 국제 뉴스에 이제 남아 있는데 EU 참 이거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불러야 될 텐데 EU 집행위원회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자꾸 부르면은 입에 좀 쉽게 나오겠죠. 미국산 LNG를 우리가 많이 수입해 줄게. 관세 좀 내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라이엔 위원장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미리 제시를 했다고 그러고 러시아처럼 배로 오는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 운송비가 좀 많이 드니까 사실 러시아산보다 좀 결론은 이 수입 가격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세 무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운송비 들여서 미국이 운송비 들일래? 아니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지.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LNG 탱크선으로 미국도 팔아먹고 한국은 아주 일찍부터 이 세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산도 일부 프랑스 토탈 에너지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일부씩 들어왔지만은 한국은 발빠르게 아마 미국의 셰일 LNG를 수입을 했는데 누구 전문가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뭔가 성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할 때 어떤 설비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기는 해요. 자, 오늘 좀 오래 걸렸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